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IEM을 위한 케이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IEM 하면은 In-Ear Monitor 해가지고 귀에 꽂는 유선 이어폰을 말하는 것이죠. 자, 저는 이전에 4가지의 IEM을 리뷰한 적이 있죠. 키네라 셀레스트의 와이번 블랙과 와이번 칭, 그리고 이그나이트 X 비스트, 우리가 소위 불기린이라고 하는 IEM이었죠. 그리고 아가 사운드의 아가1까지 이렇게 4개의 IEM을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IEM 자체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 케이블에 관해서 알아본다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케이블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케이블은 총 3가지예요. 아리신의 구윤, 바이슈의 무구라는 이름을 가진 케이블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요, 중국어예요. 그래서 구윤은 고운입니다. 이 고운이 뭐냐? 외로운 구름이에요. 이야, 이름이 아주 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슈에는 백설, 그리고 무구는 모고, 예, 전물모자에 북고자 해가지고 해질녘의 북소리. 야, 이거 이 이름들이 다 되게 시적인데요. 아주 놀랍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가지의 케이블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리신이라는 브랜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럼 혹시 키네라라고 하는 브랜드는 아세요? 이거는 좀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여기에 그 IEM계에서는 그래도 나름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이 키네라의 제품을 생산하고 브랜드를 관리하는 회사가 바로 이 동관 위타이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이 동관 위타이 일렉트로닉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키네라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QOA, 퀸 오브 오디오라고 하는 브랜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대중적인 중저가 형태로 셀레스트라고 하는 브랜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키네라나 QOA나 셀레스트 모두 IEM의 브랜드이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아예 케이블 전문 브랜드로 아리신이라고 하는 케이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요거 써보세요. 라고 보내줬거든요. 사실은 뭐 리뷰 요청을 한 건 아니었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윤, 바이슈의 무구는 아리신으로부터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리신의 케이블들에 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리신 케이블의 소개라기보다는 케이블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하건대 뼛속까지 문돌이입니다. 전혀 뭐 이런 과학적인 지식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주워 모으다 보니까 알게 된 지식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하는 점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일단 이렇게 물탱크에 아주 깨끗한 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수기로 받아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물탱크와 정수기 사이에는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일단 물탱크에 들어있는 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전제로 수도관이 깨끗해야겠죠. 예, 녹물 나오는 오래된 수도관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 당연히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설사 거기에 좀 녹물이 조금이라도 끼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걸러줄 필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고음질을 즐기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애초에 음원 자체가 믹싱이나 마스터링이 아주 고음질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물을 받아먹는 정수기가 좋아야 되듯이 IEM 자체의 성능이 좋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드라이버도 좋고 또 이어 팁도 귀에 잘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 케이블의 영역이죠. 바로 수도관의 역할입니다. 물론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요즘은 또 일반적입니다. 블루투스와 무선 코덱을 이용한 방식이죠. 그래서 퀄컴 앱텍스의 로스리스 코덱이라든가 LDEC이라든가 플렉 같은 경우에는 선이 없어도 고음질의 음악을 전송하고 들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코덱이 아무리 무손실이고 좋은 코덱이라고 하더라도 유선 케이블로 이어져서 듣게 되는 음질만큼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케이블은 그 케이블을 통해서 음성 신호 자체를 보내는 것이지만 무선 송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압축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압축하고 또 그 압축을 나중에 풀어내는 과정에서 손실 또는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설사 비압축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선 통신을 통해서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통신 상태에 따라 신호들이 다른 신호에 의해서 간섭을 받거나 유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선 케이블을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소리 신호가 보내지고 받는 그런 시스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무선 송수신이 그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음질을 위해서는 유선 케이블이 진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케이블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음질 자체를 원본 소스보다 좋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좋은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원본 소스의 음원 신호를 왜곡이나 유실 없이 그대로 전송을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원본 소스의 퀄리티 자체가 별로 안 좋은데 그것을 뛰어넘는 더 좋은 고음질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선 케이블로 고음질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전에 수도관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케이블의 순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겁니다. 즉 케이블 자체에 불순물이 많이 껴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져가지고 아무래도 원래 신호를 많이 왜곡을 시키는 영향을 주게 되겠죠. 케이블의 순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금속의 도전율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 없이 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도전율 얘기를 할 적에 표준을 구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를 100%라고 하면 은은 구리보다 도전율이 높습니다. 106%나 돼요. 그리고 금이나 알루미늄이나 텅스텐 이런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리보다 금이나 알루미늄이나 텅스텐은 이 도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도전율이 좋다라는 얘기는 뭐냐?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해당 금속의 저항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저항이 낮아야지 전기 신호가 저항을 받지 않고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물질에 따른 저항률의 비는 어떠냐? 즉 순수한 이 금속들을 케이블로 쓴다고 할 때에 과연 구리의 저항을 1로 보면 은이나 다른 금속들은 저항이 어떠하냐 보니까 구리를 1로 보면 은은 0.94로 구리보다 저항이 적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금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1.39, 1.60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보통 좋은 케이블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리선 아니면 은선을 쓰는 것이 괜찮겠구나 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무리 좋다는 은도 저항률이 있네. 아니 그러면은 케이블을 위해서는 저항률이 0인 금속을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니야? 그렇죠. 그런 물질이 있으면 좋은데 상온에서 저항이 0인 금속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저항이 0인 금속이 초전도체잖아요. 그런데 상온에서 아직 초전도체를 구현을 한 사례를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설사 그런 금속이 있다 손치더라도 엄청 비싸겠죠. 그래서 현 상황에서 케이블로 활용이 가능한 가장 좋은 전도체는 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고음질을 즐기기 위한 케이블의 조건으로는 노이즈 제거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전에 말한 필터의 역할이겠죠. 물론 그 필터는 정수기 자체에도 붙어 있을 겁니다. 즉 IEM의 드라이버 단에서도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강구가 되어 있을 텐데 케이블에서도 뭔가 노이즈를 제거할 만한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 노이즈가 생기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장이나 전자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 케이블에서 전기 신호가 송신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케이블단에서 이런 영향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어쩌면 가장 효율적인 노이즈 제어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케이블단에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 바로 플러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에피소드 146에서 오디오 플러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TS, TRS, TRRS 해가지고 팁, 링, 슬리브 뭐 이런 얘기 막 한 적이 있잖아요. 요 플러그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특히나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TRS입니다. 자, 이 TRS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TRS 3.5파이 TRS 같은 경우에는 팁, 링, 슬리브가 레프트, 라이트, 그라운드, 접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레프트와 라이트 채널을 통해서 이런 소리 신호가 전송이 되겠죠. 사인파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 주위에 아주 강한 전자파를 뿌리는 어떤 기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노이즈가 끼게 될 겁니다. 찌직찌직 찌직찌직 하고요. 이것을 그대로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듣게 되면 노이즈를 거를 방법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귀에는 그대로 이 노이즈가 섞여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귀가 편하지 않지요. 자, 이런 방식을 우리가 언밸런스드 방식 또는 싱글 엔디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TRS 가운데는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그라운드가 아니라 똑같은 TRS인데 핫, 콜드, 그라운드로 되어 있는 TRS가 있어요. 주로 레코딩 스튜디오 같은 데서 사용하는 굵직한 케이블에 사용되는 6.35mm 플러그죠. 이 플러그는 핫, 콜드, 그라운드의 순으로 TRS가 구성이 되거든요. 이거는 모노잭입니다. 스테레오 잭이 아니에요. 레프트, 라이트가 아니고 그냥 모노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핫 쪽에는 그냥 정상적인 사인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콜드 쪽에는 이것의 방향을 바꾸어준 역방향의 사운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형만 이렇게 반대가 될 뿐이지 소리의 성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 전자파로 인한 노이즈가 낀다고 칩시다. 이 노이즈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나중에 가서 콜드 쪽의 파형을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되면 핫의 사인파와 콜드의 사인파의 모양이 똑같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합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파는 두 개가 합쳐지니까 더 강하게 되겠죠. 이 사인파의 굵기가 좀 굵어진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아까 전에 핫에서는 위쪽에만 노이즈가 있었는데 콜드의 사인파를 역방향으로 바꾸면서 그 노이즈의 방향도 아래쪽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둘이 합치게 되면 이렇게 아래 위로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칭을 이룬 노이즈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상쇄가 되어가지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노이즈는 싹 빠지고 원래 사인파보다 더 강한 수준의 소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귀가 어떻다? 노이즈가 싹 사라지니까 귀가 아주 편안해진다. 그리고 출력도 빵빵해진다. 이것을 우리가 밸런스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언밸런스드 TRS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와 라이트가 나뉘어져 있지만 노이즈가 끼었을 적에 그것을 걸러줄 수가 없는 단점이 있었고, 밸런스드 TRS 같은 경우엔 모노이지만 노이즈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 모노는 좀 아쉽잖아. 이 스테레오로 만들 수는 없어?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레프트 핫, 레프트 콜드, 라이트 핫, 라이트 콜드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극이 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4.4mm 밸런스드 잭이 있고 3.5mm 언밸런스드 잭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노이즈도 없고 출력도 좋은 잭은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4.4mm 밸런스드 잭이 될 겁니다. 언밸런스드는 싱글 엔디드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이 4.4mm 밸런스드 잭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윤, 바이슈의 무구 모두 4.4mm 밸런스드 잭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있는 기기들 중에 4.4mm 밸런스드 잭을 쓸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까? 흔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3.5mm 싱글 엔디드 포트를 쓰고 있죠. 그런데 제가 가진 기기 중에 4.3mm 밸런스드 잭을 쓸 수 있는 기기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CD20이라고 하는 DAC, 우리가 속칭 꼬다리라고 부르는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적이 있죠? 이 기기의 아래쪽을 보면 4.4mm 밸런스드 잭과 3.5mm 싱글 엔디드 잭이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음원을 가지고 3.5mm 싱글 엔디드와 4.4mm 밸런스드를 둘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제대로 이 세 가지 케이블을 한번 언박싱을 해보고 외관도 살펴봅시다. 자, 이것이 구윤의 박스입니다. 아래는 간단한 스펙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이드에는 별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 공장이라든가 제조원 이런 표시가 좀 있고요. 자, 그럼 한번 뜯어볼까요? 박스의 재질은 이렇게 아주 나이스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 골판지에다가 인쇄한 종이를 덧붙인 이런 형태더라고요. 자, 뚜껑을 열어보면 캐링 케이스가 있군요. 밑에는 보증서가 있고요. 자, 캐링 케이스 안에는 그럼 또 무엇이 있을까 한번 봅시다. 요렇게 비닐봉지에 케이블이 쌓여 있습니다. 캐링 케이스의 퀄리티는 그냥 쏘쏘입니다. 우와 너무 고급진데 이 정도 수준 아니고요. 그렇다고 너무 후진데 또 이런 느낌도 아니에요. 캐링 케이스의 소재는 패브릭이어가지고 오염이 좀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커피나 이런 거 쏟으면 큰일 나겠어요. 먼지 같은데 좀 취약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비닐을 뜯어보면 이렇게 케이블이 있지요. 케이블은 검은색이고 요 케이블 타이가 있군요. 케이블 타이가 이 똑딱이 단추를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데 재질이 가죽 재질 같아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구윤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이 굵기는 좀 얇은 것 같군요. 그리고 IEM 쪽의 커넥터가 2핀 보이죠? LR이라고 안쪽에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IEM을 끼울 때 헷갈릴 일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오른쪽 왼쪽으로 분기되는 분기점에는 이렇게 케이블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링도 있고요. 꼬임은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맨 끝에 플러그는 이것이 바로 4.4mm 밸런스드 플러그입니다. 그리고 플러그 끝에는 이렇게 플러그를 보호하기 위한 플러그 캡이 있군요. 이게 다입니다. 사실 케이블에 설명서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부속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넣은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는 바이슈에를 볼까요? 바이슈에는 이어폰 이름이 백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박스에 눈 내리는 모양을 형상화를 했군요. 구윤과 상자의 크기도 똑같고요. 상자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이 스펙을 보면 스펙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24.5 AWG의 4가닥 선을 꼬아서 만든 케이블이 있고 26 AWG의 8가닥의 선을 꼬아서 만든 케이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받은 것은 26 AWG 8가닥짜리 케이블을 제가 받게 되었군요. 근데 AWG가 뭐야? 선의 굵기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스펙을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은 똑같고요. 그럼 이것도 한번 뜯어봅시다. 안쪽은 뭐가 다를까요? 뚜껑을 열어보면 또 역시 캐링 케이스가 나오는데 캐링 케이스 아까 전이랑 똑같은데요? 그리고 똑같이 보증서 들어있고요. 구윤의 캐링 케이스랑 바이슈의 캐링 케이스가 똑같군요. 역시 이 안에도 비닐봉지 안에 케이블이 있고요. 케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케이블은 하얀색이라기보다는 은색에 가까운데요. 역시 여기에도 케이블 타이가 있죠. 똑같은 가죽으로 된 똑딱이 케이블 타이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의 꼬임이 아까 전에 구윤이랑 좀 다릅니다. 즉 요것은 여러 가닥을 엇걸어서 겹쳐서 꼬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좌우로 나뉘어지기 전의 그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꼬임이 촘촘한데요. 오, 되게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플러그 부분은 역시 검은색이고 플러그 캡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역시 4.4mm 밸런스드 잭이죠. 근데 이 플러그나 아니면 커넥터나 아니면 가운데 분기점이나 이 부속들이 다 검은색인 것이 조금은 아쉽네요. 이왕이면 이것도 같이 다 하얀색이나 은색으로 통일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자,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쏙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무구를 한번 봅시다. 무구는 한자로 모고, 해저물 무렵의 북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저녁 노을을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박스가 좀 커요. 오, 두껍죠. 딱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게 있나 보다. 뭔가 좀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역시 박스의 재질은 그냥 골판지예요. 자, 이걸 열어보면 안에 뭐가 잔뜩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이게 좀 허무하네요. 이거 그냥 이 쿠션용으로 얇은 종이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증서만 있어요. 아니 뭐 이건 횟집에서 회 밑에 깔아주는 무생채나 우뭇가사리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마이슈에나 아니면은 구윤이랑 똑같은 내용물입니다. 자, 캐링 케이스도 똑같고요. 역시 그 안에 비닐봉지 하나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뭐 좀 허무하네요. 좀 뭔가 두꺼워가지고 뭔가 대단한 게 들었을 줄 알았더니 근데 딱 케이블을 드는 순간 묵직한 느낌이 납니다. 무게가 확실히 느껴져요. 역시 똑같이 케이블 타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케이블인데 역시 커넥터부와 플러그부 모든 것들은 다 검은색입니다. 근데 그 오른쪽 왼쪽으로 분기가 되고 난 이후에 선은 무구는 그냥 일직선이네요. 꼬임이 없네요. 독특합니다. 그리고 분기되기 이전의 이 중심선도 케이블의 굵기가 굵어서 그런지 꼬임이 촘촘하지 않고 약간 듬성듬성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플러그도 역시 검은색이고 4.4mm 밸런스드 잭입니다. 플러그 캡도 있고요. 요게 다입니다. 뭐 별거 없죠. 저는 무구가 상자의 두께도 두껍고 또 비싸게도 제일 비싼 제품이라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그냥 딱 케이블만 달랑 들어 있습니다. 사실 뭐 케이블을 샀는데 케이블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이것이 언박싱과 외관이 되겠네요.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리신 케이블들의 사양과 성능 그리고 장단점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